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침에 눈 뜨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기미와 주름이 부쩍 늘어난 것 같고 밤에 잠도 예전만큼 편하게 못 자는 것 같고 혹시 이것들이 그냥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증상들이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 원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잡는 데 있어서 마트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식품 하나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86% 이상이 체내 만성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86%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만성염증을 안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런 뚜렷한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만성염증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맛있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토마토 하나면 됩니다. 단,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제대로 먹으면 같은 토마토도 9배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 차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염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토마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도 깊이 납득이 되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매 순간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찌꺼기 물질이 생깁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공식품을 자주 먹고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운동이 부족해지면 이 활성산소가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잉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찌르고 긁고 태웁니다. 이 공격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처럼 특정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뜨겁게 열이 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안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몸속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팀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동연구에서 이 만성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당뇨, 고혈압, 관절염은 물론이고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치매와 각종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 만성염증을 21세기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고 자꾸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그 증상들, 그 모든 것이 이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그 답이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라이코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토마토를 그 선명한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색소 성분이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비타민 E보다 무려 100배, 베타카로틴보다는 수십 배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라는 불씨를 끄는 소화기로서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어떤 영양소보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세에서 75세 한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내 만성 염증 수치가 평균 40%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각종 만성질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살이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정형외과를 한 달에 2번씩 다니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고혈압 약도 드시고 있었는데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서 담당 선생님이 약 용량을 올리는 것을 고민한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안 돼서 된장찌개나 김치볶음밥을 드시고 나면 꼭 소화제를 드셔야 했고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가 우연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무릎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뻣뻣한 느낌이 덜하다는 것을 느끼셨고 2달이 지난 뒤에는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어서 담당 선생님이 약 용량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소화도 훨씬 나아져서 된장찌개 드신 뒤에 소화제를 찾는 일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토마토를 챙겨 드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이 실제로 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토마토를 꾸준히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라이코펜이 관절 주변에 쌓인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무릎, 어깨, 손목, 발목의 뻣뻣함과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90% 이상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무겁고 굳어있는 느낌,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욱신거림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하루 16mg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피부 자외선 방어력이 30%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2개에 약 20mg의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잔주름이 줄고 피부 탄력이 살아납니다. 여름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도 빠르게 생기는 기미와 잡티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값 아끼고 토마토 드시는 게 오히려 피부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속이 편해지고 소화력이 좋아집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늘 속이 더부룩하셨던 분들, 아침마다 소화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과 사과산이 위액 분비를 자극해서 음식이 훨씬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연구에서도 토마토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장내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 전체가 올라가고 다른 만성 증상들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하루 110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합니다. 한국인들이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를 즐기는 식습관 특성상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편인데 토마토의 칼륨이 이를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5번째, 심혈관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유럽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합니다. 토마토 한 개가 그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가볍게 보실 수 없습니다. 6번째, 남성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5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토마토 요리를 주 10회 이상 드신 그룹이 주 2회 이하로 드신 그룹에 비해 전립선 암 위험이 45%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으로 비뇨기과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토마토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진 라이코펜인데 여기서 핵심 정보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토마토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는 것과 제대로 드시는 것 사이에 무려 9배의 흡수율 차이가 납니다. 9배.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피부 탄력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생토마토에는 가열하면 파괴되는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거든요.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심 영양소이고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료이기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생토마토를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물, 두부, 콩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비해임철의 경우 흡수율이 원래 낮은 편인데 비타민C가 이를 크게 끌어올려줍니다. 시금치, 나물 먹을 때 옆에 토마토 1개 두시는 것만으로도 철분 흡수가 확 달라집니다. 드시는 양은 하루에 방울토마토 10개에서 15개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자극될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번째 방법은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관절염,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건강, 그리고 각종 암 예방 효과를 최대로 원하시는 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라이코펜은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라이코펜이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면 기름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9배까지 높아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를 두어 방울 떨어뜨리고 소금을 한 꼬집 뿌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완전히 다른 효과입니다. 참깨 오일이나 들기름도 좋은 대안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함께 드시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 2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5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건강이 신경 쓰이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적어도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3주에서 4주 사이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열해서 드시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가장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생각 때문에 익힌 음식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방출되고 라이코펜 함량 자체도 생토마토보다 무려 35%나 증가합니다. 35% 더 많은 라이코펜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이 심해서 빠른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위장이 약해서 생토마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 토마토 특유의 풋내나 비린 느낌이 싫으신 분들, 그리고 추운 계절에 따뜻한 음식이 그리우신 분들께 가열해서 드시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토마토 수프입니다. 토마토 3개에서 4개를 잘게 썰어서 양파와 마늘을 함께 올리브유에 볶다가 물이나 채소 육수를 붓고 1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당근을 조금 넣으시면 베타카로틴까지 함께 보충하실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겨울철 몸이 차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이 따뜻한 토마토 수프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된장과 함께 끓이시면 한국인 입맛에 훨씬 친숙한 맛이 납니다. 이 3가지 방법 모두 각자만의 장점이 있으니 본인의 건강 목표와 몸 상태에 맞게 번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날은 방울토마토에 들기름 한 방울, 어느 날은 따뜻한 토마토 수프, 또 어느 날은 점심 후에 생토마토 1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커지는 꿀 조합과 절대 피하셔야 하는 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모르고 드시다가 효과를 반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꿀 조합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 토마토 4개에서 5개당 한 꼬집 정도만 뿌려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설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비타민 B가 대량 소모되어 버립니다. 반면 소금을 소량 뿌리면 비타민C의 산화를 늦추고 세포 에너지 대사를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우리 몸속에서 칼륨과 나트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세포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소금을 조금 뿌리면 이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두 꼬집 정도의 소량 소금은 토마토의 칼륨 이뇨 작용에 의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꿀 조합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는데 견과류에 든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줍니다. 특히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뇌 건강에도 좋아서 토마토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만성염증을 잡으면서 혈관과 뇌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토마토 몇 개에 호두 5알 정도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꿀 조합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영양성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액과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며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과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산화 속도가 느려서 건강하고 안전한 기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토마토에 올리브유 두어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꽝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꽝 조합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설탕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마토의 비타민 B가 소모됩니다. 비타민 B는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더 잘 익은 토마토를 고르거나 정달게 드시고 싶으실 때는 꿀을 아주 소량 사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꽝 조합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몸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만성 콩팥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토마토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토마토의 칼륨이 신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꽝 조합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과 말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이미 예민해진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탄닌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실 때 소량씩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분들도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올바르게 먹어도 토마토 자체가 좋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먼저 표면을 보세요. 멍들거나 갈라진 것 없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들어봤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수분이 충분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꼭지가 싱싱하게 초록색이고 곰팡이 없이 깨끗한 것도 중요합니다.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고르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꼭지의 반대쪽, 즉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토마토가 잘 익으면서 그 부분에 노란색 별 모양의 흔적이 생깁니다. 이 노란 별 모양이 크고 선명할수록 당도가 높고 라이코펜도 더 풍부합니다. 시장에서 토마토 고르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맛있는 토마토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고보다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숙성이 멈추고 토마토 고유의 단맛과 풍미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다만 30도가 넘는 한여름에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되 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 꺼내서 실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만성염증은 조용하지만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치매, 암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불씨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 불씨를 끄는 가장 강력한 자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생토마토는 비타민C와 면역 강화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9배까지 올라가고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함량이 35% 증가합니다. 소금, 견과류, 올리브유는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꿀 조합이고 설탕은 피하세요. 만성 콩팥병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10개에 올리브유 2방울, 소금 1꼬집이면 됩니다. 단돈 1,000원짜리 이 작은 습관이 6개월 뒤, 1년 뒤 여러분의 몸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로서 참고하시기 위한 것이며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식이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무릎이 아프거나 혈압이 걱정되시는 가족분,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